네, 안녕하세요. 부스트입니다. 네, 오늘은 Z900RS 시승을 위해서 대전에 있는 그 대청호에 왔습니다. 오늘 뭐 날씨도 좀 따뜻하네요. 추운 중에 좀 따뜻하고, 또 떡본 김에 제사를 지낸다고 큐님 추어탕도 방문을 했습니다. 네, 여러분들 큐님 잘 아시죠? 저도 사실은 큐님이 하시는 그 바이크 채널을 보면서 바이크 유튜버가 되고 싶다 뭐 이런 꿈을 키우고 했었는데, 그 최근에는 울산에 사시다가 대전으로 이제 옮겨 오셔서 추어탕집을 하고 계세요. 그래서 뭐 겸사겸사 밥도 먹어야 되니까 큐님 한번 찾아뵙고 얼굴도 보고 네, 지난번에 그 Z900 시승기 하면서 그 Z900의 뭐 계보라든가 역사 또는 뭐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드렸었잖아요. 그래서 요번 시간에는 이제 뭐 메커니즘 뭐 이런 부분들은 좀 건너뛰고 그 Z900RS를 시승을 하면서 Z900하고 뭐가 다른지 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느껴보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. 네, Z900RS에 이렇게 딱 앉아보면 Z900하고 뭔가 이제 다르다라는 게 느껴지거든요. 그게 이제 뭐가 다르냐면 이 포지션이 조금 다른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같은 차체라고 하기에는 조금 뭐 시트 높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핸들 포지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달라요. 네, 그림으로 좀 보여드리면 좌측에 이제 그 Z900RS하고 Z900하고 그 같은 라이더의 조건으로 봤을 때 이제 조금 그 지상고라든가 발차측성이 좀 차이가 나죠. 이거는 이제 제 신체 사이즈를 기준으로 이제 그 입력을 한 건데요. 제가 키가 1m 72에 뭐 다리 길이 한 79cm 정도. 뭐 전형적인 숏다리 한국인이죠. 네, 시트고가 이제 뭐 840mm, 뭐 791mm,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차이가 나고요. 그래서 이제 발이 뭐 완전히 이제 착지가 되느냐, 아니면은 뭐 뒤꿈치가 조금 뜨느냐, 이런 차이도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또 조금 느껴지는 게 뭐냐면, 이렇게 딱 그 라이딩 포지션으로 앉았을 때 허리가 그 Z900은 조금 숙여지거든요. 그 보시면 이제 15도로 기울어진다고 돼 있죠. 근데 Z900RS 같은 경우에는 8도, 그러니까 거의 뭐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진다는 게 잘 느껴지지 않는 그런 좀 편안한 포지션이에요. 그래서 발은 조금 뜨지만 허리는 좀 편하다. 뭐 이런 것이 Z900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. 네, 풋팩에 이제 발을 올렸을 때도 좀 차이가 나죠. 보면은 이제 니 앵글이라고 돼 있는데 그 Z900RS는 88도, 그다음에 니 앵글이 Z900 같은 경우는 75도죠. 그러니까 75도가 이제 다리가 더 많이 꺾인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Z900하고 Z900RS는 이렇게 라이딩 포지션에서 좀 그 바이크의 성격을 가르는 그런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Z900은 조금 공격적인 최고 속도를 좀 많이 내고 아니면은 좀 공격적인 그런 자세인 반면에 RS 같은 경우에는 조금 편안하게 타는 그런 뭐 투어러 같은 뭐 그런 느낌이라고 봐야 되겠죠. 뭐 네이키드 투어러라고 할까요? 뭐 그런 포지션인 것 같아요. 네, 바이크를 이제 많이 타보신 분들은 이제 느끼실 텐데 그 바이크에서 니 그립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좀 전에 뭐 포지션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Z900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그 다리가 무릎이 좀 많이 구부러지고 또 이렇게 탱크에 이렇게 그 허벅지가 착 달라붙는 그런 느낌이에요. 그러니까 니 그립이 좀 좋은 느낌이 들고 Z900RS 같은 경우에는 뭐 니 그립이 좋다라는 느낌보다는 이제 거의 뭐 다리가 이제 그 무릎이 90도 가까이 이제 펴지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편하다라는 그런 느낌이에요.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이제 바이크를 이렇게 막 흔들어 본 이유가 니 그립을 하고 이렇게 핸들을 갖다 이렇게 바이크를 흔들었을 때 뭐 이렇게 자세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바이크가 이렇게 착 달라붙느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보거든요. 그래서 조금 뭐 Z900처럼 그 RS는 니 그립이 착 붙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또 왜 그런지 모르게 이렇게 그 핸들링 느낌이 좀 가벼워요. 그거 좀 특이하네요.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아마
시트 포지션이 조금 높아서 그런 것 같아요. 예, 일반적으로 그 바이크의 그 핸들링 특성은 엔진은 무게중심이 낮고 그다음에 시트 포지션이 높을수록 그 핸들링이 좀 좋아지는 그런 특성이 있거든요. 그래서 아마 시트 포지션이 조금 높은 것이 오히려 그 Z900 RS가 더 핸들링이 좀 가벼운 느낌이 나는 게 아닌가, 뭐 이런 느낌이 들어요. 네, 그래서 Z900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몸이 좀 앞으로 공격적으로 많이 나가고 또 그 대신 이제 핸들링 느낌은 약간 솔리드한 느낌, 그런 느낌이 나서 이제 고속으로 좀 달렸을 때 안정감 있게 코너를 그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느낌이라고 하면 Z900 RS 같은 경우에는 핸들링이 조금 가볍고 좀 이렇게 뭐랄까요, 뭐 고속으로 해서 뭐 민감하게 이렇게 컨트롤 한다기보다는 아주 가볍고 편한 그런 핸들링인 것 같아요. 그런 차이가 있다,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. 네, 같은 차체를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뭐 라이딩 포지션이라든가 뭐 무게 중심에 따라서 이런 특성이 차이가 난다라는 게 조금 신기하게 느껴지네요. 근데 전반적으로 뭐 이렇게 그 라이더가 느끼기에는 Z900 RS가 상당히 좀 편안한 감이 있고 또 사뿐사뿐해요. 또 이렇게 그 리닝을 할 때도 되게 좀 뉴트럴한 그런 느낌이에요. 뭔가 이렇게 오뚜기처럼 쓰려고 하는 셀프 스테빌라이징이라고 그러나요? 셀프 스티어링 그런 느낌이 이렇게 강하지 않고 좀 가볍고 편안한 그런 이제 코너링 특성을 보여줍니다. 네, 제 생각에는 Z900하고 Z900 RS가 요런 조향 특성이라든가 좀 라이딩 그 코너링 필링이 좀 다른 이유가 그 트레일 길이라든가 또는 무게중심의 위치가 좀 달라서 그런 것이 아니냐, 이렇게 생각했거든요. 그런데 이제 그 해외 전문가들의 리뷰를 조금 조사를 해보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앞포크의 앞 서스펜션의 그 컴프레션 값을 조금 조절을 했다 그래요. 그러니까 Z900 RS가 조금 더 그 전륜 서스가 좀 더 부드러운 세팅이라고 하고, 또 다른 거는 이제 전륜 휠의 재질이 다르다. 그러니까 Z900 같은 경우에는 알로이 휠을 사용하고 있는데 Z900 RS는 마그네슘 휠을 사용하고 있답니다. 그래서 마그네슘 휠은 사실은 이제 알루미늄 휠보다 더 무게도 가볍고 또 충격 흡수력도 좋고 이런 비싼 재질이거든요. 그래서 그런 차이 때문에 스티어링이라든가 코너링 특성이 좀 다를 수 있다,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, 또 그 Z900하고 Z900 RS가 똑같은 던롭 타이어가 끼워져 있긴 한데 Z900 RS에 끼워져 있는 던롭 타이어가 더 등급이 좋은 재질의 타이어다, 뭐 이런 분석까지도 하더라고요. 네, 그래서 흔히 뭐 우리들 같은 경우에는 와 이거 뭐 끝내준다, 뭐 느낌 좋다, 뭐 기가 막힌다, 뭐 이런 그냥 감탄사를 뭐 연발하다가 끝나는데, 그 해외 전문가들은 이게 왜 다른지, 왜 좋은지, 기술적으로 뭐 어떤 그 발전이 있었는지 뭐 이런 부분까지 짚어주는 그런 부분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가 바이크 리뷰하면서 이런 테크니컬한 부분을 좀 더 공부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돼요. 네, 그 서스펜션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Z900에 비해서 RS가 조금 부드러운 그런 느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. 그래서 앞포크가 조금 이제 부드러운 느낌인데 사실 뒷 서스펜션은 Z900 대비해서 뭐 어떻게 다른지 사실 저는 잘 못 느꼈어요. 그 제가 뭐 전문가가 아니라서 뭐 못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굳이 뭐 차이점을 말하라고 하면 앞포크의 영향 때문인지 이렇게 좀 그 Z900 같은 경우에는 코너라든가 브레이킹이라든가 좀 과격하게 이렇게 좀 몰아붙였을 때 노즈 다이브 현상이 조금 덜한 반면에 Z900 RS는 노즈 다이브가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노즈 다이브가 발생할 때 뒷서스펜션이 약간 뜨는 느낌이 나는 게 아닌가, 뭐 이런 느낌이 좀 들었고요. 제 차가 아니다 보니까 뭐 그렇게 과격하게 몰아보진 못했는데 앞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ABS가 작동할 때까지 제가 잡아보진 않았는데 뒷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살짝 작동을 하더라고요. 근데 그런 걸 봤을 때는 이제 앞포크가 주저앉을 때 뒷바퀴가 살짝 뜨는 게 아닌가,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. 억지로 뭐 추정하자면 그렇습니다. 네, 서스펜션에 이어서 이제 시트 디자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, 사실은 이제 왜 시트 디자인을 말씀을 드리냐면 시트의 특성 때문에 그 서스펜션 느낌이 약간 좀 왜곡될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스펜션이 조금 딱딱한데 반면에
뭐 소프트한 시트가 달려 있으면 이거 서스펜션이 부드러운 거 아니냐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. 네, 자료 사진 보시면 이제 Z900 시트죠. 요 시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스포츠 시트라서 이게 이제 뭐 보통 시트에 뭐 중간에 앉는다든가 앞에 앉는다든가 뭐 이런 게 없죠. 사실은 딱 포지션이 고정이 돼 있어요. 그래서 뭐 앞으로 밀리고 뒤로 밀리고 할 것이 없다는 거죠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포지션이 이제 일정하고 허벅지 부분이 이렇게 파져 있기 때문에 발 착지성이 좋은 그런 시트죠. 그 대신 뭐 이렇게 소프트하거나 이런 느낌은 전혀 없어요. 반면에 이제 Z900 RS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티칭이 들어가 있는 그 레트로한 스타일의 시트죠. 그래서 이렇게 시트 디자인도 좀 두툼하고 그래서 그런지 뭐 시트고도 좀 더 높죠. 그 Z900보다는. 그리고 이렇게 허벅지 부분도 이렇게 파져 있거나 그렇지 않아요. 그래서 발착지성은 조금 떨어지는데 시트에 이렇게 착석감은 좀 더 좋은 편입니다. 아무래도 좀 두껍기 때문에 좀 부드러운데 그렇다고 해서 뭐 몰랑몰랑하고 뭐 BMW나 아니면은 뭐 할리처럼 그렇게 뭐 소프트하고 엄청 편하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. 그냥 적당히 딱딱하고 뭐 좀 서포티브한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? 네, 그런데 이제 좀 타다 보면 좀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게 포지션이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앞으로 좀 쏟아지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.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좀 앞으로 이렇게 밀려오는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. 이게 아무래도 이제 시트가 뒤가 높고 앞이 좀 낮아서 그런 게 아닌가. 어떻게 보면은 뭐 레트로 디자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조금 뭐 굳이 찝어서 말하자면 더 단점이라고 할 수 있죠. 네, 이제 엔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Z900하고 Z900 RS는 좀 엔진이 좀 다르죠. 이제 뭐 스펙만 봐도 최고 출력이 이제 Z900 같은 경우는 125마력, 근데 RS 같은 경우는 110마력이죠. 마력이 이제 조금 적은데 실제로 달려보면 뭐 그런 부분이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아요. 대부분 이제 뭐 토크는 거의 비슷하고 또 오히려 뭐 1단 같은 경우에는 기어비가 더 크기 때문에 그다지 뭐 이렇게 출력이 차이 난다 이런 부분은 많이 느껴지진 않습니다. 이렇게 지금 이제 가속감을 쫙 당겨보면 가속감도 아주 매끄럽고 Z900하고는 좀 배기음 자체가 좀 달라요. 그러니까 Z900은 좀 이렇게 휘파람 소리 같은 게 이렇게 좀 부드러운 소리가 나는데 Z900 RS는 배기음이 조금 이렇게 뭐랄까요, 좀 튜닝이 된 것 같은 약간 이렇게 그렁그렁거리는 그런 소음이 좀 나거든요. 일부러 이제 그런 소리를 만든 것 같아요. 약간 이제 감성적인 필링을 만들려고 한 것 같은데 Z900처럼 뭐 끝이 어딘지 모르게 이렇게 매끄럽게 치고 올라가는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적당한 이런 그 엔진의 느낌을 계속 라이더한테 전달하는 그런 그 호소력이 좀 높은 소리인 것 같아요. 그 뭐 얘기를 들어보면 뭐 가와사키에서 엄청 이런 소리를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 그래요. 네, 근데 이제 뭐 풀 시스템이 아니라 그러면 사실은 뭐 엔드 부분만 바꿔서는 이렇게 많은 소리가 바뀔 것 같진 않아요. 튜닝을 한다고 하더라도. 근데 뭐 Z900 같은 경우에는 뭐 소음기를 바꾸신다 그러면 제가 이제 말리진 않겠지만 RS 같은 경우에는 굳이 뭐 소음기를 바꿀 필요가 있을까? 왜냐면은 이제 Z900 RS에 이렇게 잘 맞는 그 RS 뭐랄까 이렇게 레트로 바이크 같은 그런 이제 소음을 일부러 이제 만든 거기 때문에 굳이 튜닝 머플러를 달아서 그런 세팅을 깨트릴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. 뭐 물론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. 네, 자료 영상을 보고 계시는데요. 소리가 확실히 들리죠? Z900은 마냥 부드럽고 Z900 RS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약간 좀 고음이 약간 그렁그렁 한다고 해야 되나요? 나는 뭐 마냥 부드러운 사기통이 아니야. 뭐 이런 느낌이죠. 네, 주행 느낌도 약간 걸걸거리면서도 좀 고음에서 좀 이렇게 울리는 소리 같은 게 좀 나요. 이런 느낌. 배기음이 많이 틀리죠? 그래서 제가 그 Z900 RS는 배기 튜닝을 하지 말라고 이제 권해드리고 싶어요. 이런 감성이 살아있기 때문에
뭐 이걸 더 강하게 느끼고 싶다고 하시면은 뭐 제가 뭐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이런 비주얼적인 부분도 순정 머플러가 이 RS의 그런 레트로한 부분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은 디자인이에요. 네, 엔진의 이제 토크감도 상당히 좋아서 이런 그 정체가 되는 시내길에서도 RPM 뭐 한 3000 정도만 유지를 하면 아주 부드럽게 주행이 가능한 그런 이제 토크가 이렇게 그 두터운 그런 주행 특성을 보여주고 있고요. 또 뭐 한 4000 정도만 땡기면 뭐 웬만한 뭐 국도에서도 뭐 80km, 100km 정도는 쉽게 달릴 수 있는 뭐 아주 여유 있는 파워를 보여주죠. 또 뭐 엔진과 또 더불어서 함께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이제 Z900 때도 말씀드렸지만 클러치가 아주 예술이죠. 이게 이제 어시스트 클러치가 적용이 돼 있어서 클러치 작동감도 아주 가볍고 부드럽습니다. 뭐 이거에 적응되면 다른 바이크 타기 좀 힘들 정도로 그렇게 새털같이 가볍고 좋죠. 네, 그런데 조금 Z900하고 다른 엔진의 특성은 뭐냐면 스로틀 반응이 조금 Z900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까칠해요.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,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스로틀을 갖다가 이렇게 당겼다가 놓는다든가 아니면 다시 당긴다든가 뭐 이럴 때 그 좀 엔진이 좀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 때가 있어요. 그게 뭐 그렇게 불편할 정도는 아닌데 Z900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냥 부드러웠다라는 그런 느낌이 기억이 나는데 RS 탈 때는 엔진이 좀 성깔이 있네, 좀 까칠하네, 뭐 이런 느낌이 조금 살짝 들었거든요.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주행이 불편할 정도로 뭐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그 배기음하고 마찬가지로 엔진이 마냥 부드럽지는 않구나, 약간 까칠한 성격도 가지고 있구나, 뭐 이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. 네, 변속기 느낌은 뭐 Z900하고 마찬가지로 상당히 정확하고 또 이렇게 변속 미스가 별로 없어요. 그러니까 간혹 이제 뭐 특정 메이커의 바이크들은 타보면 뭐 N단이 잘 안 들어간다든가 아니면은 뭐 고단에서 5단이 잘 빠진다든가 뭐 이런 이제 미션 페일이 있는 바이크도 있는데 뭐 가와사키의 변속기는 상당히 정확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. 단지 이제 기어비가 이제 조금 그 Z900하고 좀 다른데 일단 기어비가 좀 Z900보다 좀 커요. 그래서 뭐 가속력 위주의 세팅이라고 하는데 좀 1단을 넣자마자 바로 2단으로 변속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조금 뭐 불편할 수는 있겠죠. 그리고 6단 같은 경우에는 Z900보다 그 기어비가 조금 더 작아요.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크루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어비인데 뭐 6단은 별로 불만이 없습니다. 근데 1단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기어비가 너무 짧지 않나,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. 네, 브레이크 성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Z900하고 Z900 RS가 브레이크가 좀 서로 다른 걸 쓰고 있거든요. 네, Z900은 300mm 패틀 디스크와 니신 캘리퍼를 쓰고 있는데 RS 같은 경우에는 뭐 라운드 디스크에 모노블록 캘리퍼를 쓰고 있죠. 그래서 사실은 이제 Z900보다 그 Z900 RS가 더 고급 기종의 그 디스크거든요. 어떻게 보면 모노블록이 더 성능이 좋을 걸로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브레이크 성능을 좀 비교를 해보면 오히려 그 니신 브레이크가 초기 담력이 더 좋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Z900 같은 경우에는 뭐 살짝만 잡아도 이제 브레이크 초기 담력이 좋은 반면에 RS 같은 경우는 조금 초기 담력이 조금 무거워서 어느 정도 좀 그 힘을 가해야지만 제동이 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.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브레이크가 밀린다라는 느낌이 들지는 않고요. 초기 이제 반응이 조금 이제 더 Z900보다는 조금 뭐 더 들어간다, 뭐 이런 정도의 느낌입니다. 아무래도 이제 Z900은 이제 스포츠성 위주의 세팅이고 RS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그 레트로 바이크니까 뭐 이런 세팅을 좀 일부러 좀 다르게 한 거 아니냐, 뭐 이런 느낌이 듭니다. 네, Z900 RS 디자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다 보면 저는 이제 Z900 RS의 디자인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연료 탱크예요. 바이크에 이렇게 올라탈 때 가장 먼저 이렇게 보게 되는 부분인데요. 그 크기도 뭐 엄청나죠. 뭐 육덕진 그런 뭐 여성의 엉덩이 같은 그런 느낌인데 아주 멋진 부분이죠. 이 바이크의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가 아닐까, 그런 느낌이 듭니다. 네, 그 다음으로 이제 보이는 부분이 이제 계기판이죠. 계기판이 보면 아날로그하고 디지털하고 조화가 아주 잘 돼 있는 디자인이에요. 그리고 또 뭐 시인성도 좋고
깔끔하고 뭔가 이렇게 그 고급진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. 네, 그 다음에 이제 또 떠오르는 부분이 이제 시트죠. 그 레트로한 디자인의 시트. 이 Z900RS를 레트로 바이크라고 이제 그 부르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드는 이제 시트죠. 네,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제 칼라 테마죠. 그 72년도에 나온 그 가와사키 Z1을 그 현대에 이제 되살린 것 같은. 네, 이 칼라만으로도 그 Z900RS를 레트로 바이크라는 인식을 심어줄 정도로 그 강렬한 인상을 주는 것 같아요. 또 뭐 머플러도 마찬가지죠. 머플러도 뭐 되게 클래식한 그런 느낌을 주고, 그 다음에 이제 휠이 보면 사실은 이제 그 예전 Z1처럼 스포크 휠이 아니에요. 스포크 휠 느낌을 주는 마그네슘 휠이죠. 디자인이 아주 그 창의력이 뛰어나죠. 네, 그래서 Z900RS를 볼 때마다 생각나는 바이크가 하나 있는데요. 이게 뭐냐면 혼다 1100RS예요. 네, Z900RS가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클래식하고 레트로한 그 네오 클래식 바이크를 떠올리라고 하면 1100RS가 생각이 났는데, Z900RS가 나오면서부터 그런 강렬한 이미지가 없어져 버렸어요.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혼다의 그런 클래식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그 가와사키만큼 그렇게 강렬하지 못하다는 거죠. 너무 이제 뭐 좀 대중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곱상하고 이렇게 뭐 평균적인 그런 디자인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Z900과 같은 그런 강렬하고 창의력 있는 그런 그 예전의 그 레트로한 맛을 현대에 되살린 것 같은 그런 해석이 조금 부족한 게 아니냐. 물론 이제 뭐 혼다가 이렇게 엔지니어링이라든가 뭐 아주 뛰어난 그런 회사지만 디자인 쪽에서는 좀 가와사키 같은 그런 강렬한 맛은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다른 세그먼트는 모르겠지만 이런 클래식 바이크에 있어서는 가와사키가 승이다. 뭐 사실 뭐 이런 클래식 바이크를 뭐 성능으로 타는 건 아니잖아요. 어떻게 보면은 뭐 감성이고 디자인인데, 이런 디자인 부분에서는 뭐 제 마음속에 있던 혼다 1100RS를 Z900이 밀어냈다.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. 네, Z900RS에 대해서 이제 총평을 좀 하면, Z900RS는 어떤 바이크냐 딱 이렇게 물어보신다 그러면 저는 성능으로 타는 바이크가 아니라 감성으로 타는 바이크다. 또 디자인으로 승부하는 그런 클래식 바이크다,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런데 그 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또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, 뭐 마냥 이 클래식 바이크를 그 디자인으로만 타겠느냐, 또 그건 아니잖아요. 어느 정도 이제 성능이 뒷받침돼야 되고, 또 그 퍼포먼스라든가 안전 장비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그 뒷받침되는 상태에서 디자인이 이제 돼야지 사실은 탈 수 있지 않을까. 사실은 이 Z900RS가 완전한 그런 오리지널 클래식은 아니잖아요.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최신 그런 기술로 그 클래식 바이크를 이제 재해석한, 어떻게 보면 네오 클래식 바이크인데, 그런 네오 클래식 바이크라면 뭐 Z900RS 정도의 성능은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. 뭐 이런 새로운 기준이 좀 생겼어요. 네, 현대적인 고성능 4기통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그 레트로한 그 예전 바이크의 배기음을 그 다시 재현한 그런 이제 감성도 가지고 있고, Z1의 전통적인 디자인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깔끔하고 강렬하게 재해석한 디자인. 네, 아무리 뭐 감성으로 탄다고 하지만 또 포기할 수 없는 안전, 뭐 TCS, ABS 뭐 이런 부분들까지 다 갖추고 있죠. 이런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시키는 그런 바이크가 그 Z900RS가 아니냐, 이런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. 와, 여기네. 여기. 예. 뭐 블라블라 뭐 총평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네요. 여기 큐님 바이크 있네. 예, 여기다 세우시죠, 여기. 예. 네, 여기가 그 큐님이 이제 새로 오픈하신 추어탕 집이에요. 대전 쪽에 있는데 전화번호 이렇게 검색하시면 여기 찾아오실 수 있어요. 대전에 있는 그 신간의 추어탕 검색하시면 되죠. 네, 근처에 오시면 한번 식사 한번 오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. 네, 저하고 함께 오신 아처님하고 어스님이죠. 네, 추어탕 먹어야죠. 네. 네, 시승차 제공해주신 아처님께 감사드리고요. 그 함께 오신 우리 어스님도 고생하셨습니다. 와, 그 추어탕이 아주 괜찮더라고요. 맛있어요. 그래서 한번 꼭 한번 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큐님하고 또 뭐 바이크 얘기도 하고 뭐 살아가는 얘기도 하고
맛있는 추어탕이 뭐 입으로 들어가는지 잘 모르게 그냥 금세 먹었죠. 네, 이제 뭐 맛있게 이제 잘 먹었으니까 또 이제 올라가야 되겠죠. 다시 또 뭐 용인, 수원까지 가려 그러면 이제 갈 길이 멉니다. 네, 오늘도 뭐 그 지루하고 긴 시승기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또 다음에 또 좋은 기회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? 인생은 뭐다? 모험이죠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